반갑습니다, 여러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영통 캔쌤입니다. 자, 이제 몇 번인가요? 네, 16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어렵습니다. 16번. 자, 이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대비하시면서는 반드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꼭 그려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 봄으로써 그래프에 대한 해석 능력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하여튼 꼭 그려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낚이시면 안 되는 게, 요 1이 꼭지점의 x좌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 이제 부호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일단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자,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0일 때 y 값이 c가 될 텐데, 이 점의 좌표가 c이기 때문에, 그러면 c의 값은 양수다라는 것까지 찾으실 수 있죠. 자, 좀 옆에다 쓸까요? 자, c는 양수다까지 찾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물론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a분의 bx 플러스 2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그래서 얘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2a가 아니죠. 네, 여기가 네, 제곱했으니까 4가 되겠죠. 여기도 4a, 그 다음에 여기도 2a가 아니라 4a가 맞죠.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얘가 꼭지점의 x좌표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얘를 꼭지점의 x좌표라는 표현 말고 대칭 축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또는 축의 방정식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말 바꾸기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표현으로는 대칭 축 요런 게 있을 수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일반형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공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대칭축 또는 꼭지점의 x좌표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보면, 자,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해보자. 근데 얘를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놨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놨더니,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이쪽에 있겠죠. 대칭축이. 이 계산 결과가 지금 양수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옆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양변을 나눠버리시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요 a의 부호가 지금 음수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놨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모하고 분자의 부호가 반대이어야만 0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타나죠. 따라서 요 b의 부호는 플러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b의 부호는 양수다라는 것까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a 곱하기 b의 부호나 b분의 a의 부호나 또는 a분의 b의 부호는 같습니다. 얘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도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두 A, B의 부호는 같다. 자, 부호는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 B의 부호가 같다라는 게 뭘 뜻하냐면, 하나가 A가 양수면 반드시 B도 양수이어야 되고, 또는 A가 0보다 작으면 B도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를 뜻합니다. 자, 메모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A, B의 부호가
A하고 B를 곱했을 때의 부호가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자,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다. 자, 부호가 반대다라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반대니까 B는 양수. 그 다음에 거꾸로 A가 0보다 크면 B는 음수. 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음수, 양수. 맞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먼저 첫째, 1번. 자, 화살표도 좀 지우고. 자, 1번을 보시면 A와 B와 C의 부호를 물어보고 있죠. 자, A 음수입니다. B 양수죠. C 양수죠. 자, 우리는 얘네 세 개를 이렇게 곱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쭉 식을 곱해 나갈 때 마이너스의 개수를 따지시면 되죠. 마이너스가 짝수에 있으면 모든 곱은 다 양수고,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면 모든 곱은 음수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전체 계산 결과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B, C의 부호는 0보다 작다.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우리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얘를 우리가 판별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근의 공식에서 나타나죠. X는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라고 하는 근의 공식에서 요 루트 안에 들어와 있는 값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간단하게 D로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첫째, D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값이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좀 지우고, 얘가 예를 들어서 루트 3 그러면 얘는 두 개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 하나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3 하나라고 하는 두 개의 x값을 갖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근이 두 개. 자,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해라고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근해.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요런 표현 말고 비슷하게, 얘는 이제 방정식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함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x절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x절편이 두 개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t가 0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자, t가 0이 됐다면 얘가 이렇게 지웠을 때 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근 한 개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근은 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물론 이제 방정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함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x절편이 한 개다. 2차 함수가 x절편이 한 개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제한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한 개가 되기 위해서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나중에 가면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d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3에 대한 풀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렇게 할 때 정의를 내리지 않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리식에 대한 제곱근에 대한 정의는 여기 안에 들어온 애는 양수 또는 0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따라서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정확한 표현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실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나지 않는다.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이시니까 내년에
요거 아주 여러분들 머리를 아주 쥐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x절편이 두 개인 거죠. x절편이 두 개면 그건 함수적으로 우리가 바라본 거고, 그래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x절편이 두 개라는 것은 근이 두 개라는 얘기죠. 따라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을 보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자 더하기 2ac의 부호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도통 뭐냐. 이게 좀 멘붕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침착하게 바라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a의 제곱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자 플러스 2ac를 가져와 볼게요. 플러스 2ac.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제곱을 가져오고요. 마지막에 b의 제곱을 이렇게 위치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자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이 되겠죠. 자, 얘는 뭐 네모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자 네모 더하기 b에다가 그 다음에 네모 빼기 자 빼기죠 b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네모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게 a 플러스 c 아닙니까? 여기에 a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에도 a 플러스 c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근데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왜냐면 a, c, b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 있게 순서를 자 여기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위치를 바꿔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네 두 개 부호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게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자, 편의상 얘를 fx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f1을 한번 구해보세요.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F1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F-1을 해보시면 A-B 플러스 C죠. 그러니까 얘는 F-1을 뜻하는구나, 요런 것들이구나 라는 거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F1의 부호와 F-의 부호를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큰가 작은가를 보면 되죠. 자, 천천히 그래프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1일 때 함수값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분명한 건 얘가 함수값이 여기에 찍힐 거니까 얘는 양수네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에 찍히는 거고 이렇게 갈 테니까 이 값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의 값을 가졌고 얘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죠. 플러스가 몇 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의 개수가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는 음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깨끗하게 지우고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를 보시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인데 얘가 4사분변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미 얘하고 부호가 다 결정이 돼 버렸죠. 그럴 때에는 아무 숫자나 대입하셔도 됩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0보다 작은 거 한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물어봤으니까 뭐 C는 뭐 한 5 정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Y는 자 마이너스 1x 플러스 5 정도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럼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차 함수의 역시 표준형. 네,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형이죠.
y는 mx 플러스 n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m을 기울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n을 y 절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 절편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절편 두 개가 주어지면 손쉽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얘네 두 개가,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y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y 절편을 먼저 찍으시면 네, 계산하기가 좀 편하죠. 자, y축 이렇게 잡고 5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 네.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인데 4사분면은 지나지 않고 있죠. 네. 따라서 4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이 되겠죠. 네. 자, 5번을 보시면 2차 함수, 자, 또 다른 2차 함수죠. y는 ax의 제곱, 자, 플러스 cx, 자, 플러스 bc,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4번 문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편한 값들,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b에다가는 뭐 한 2 정도 줘볼게요. 네, b는 양수다 그랬으니까.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c가 계산하기 좋게 5라고 하지 말고 얘를 한 4 정도 줘보죠. 그러면은 플러스 4x 그 다음에 자,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8이죠. 네. 자, 왜 이렇게 할 거냐면 우린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꼭지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y 절편.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나갈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뭐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자, 이만큼만 놓고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하고 얘하고 곱한 계산 결과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8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2,12가 되겠죠. 4에다 8 더하니까. 자, 그 다음에 y 절편이 필요한데 y 절편은 x가 0일 때 y 값 또는 일반형에서는 상수항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y 절편은 8이다 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죠. 자, 그래프 들어갑니다. 그래프. 자, 그러면 자, 요렇게 그어볼까요? 자, y축 잡고요. 0 잡고요. 자, 8을 지날 거예요. 8을 이렇게 지날 거고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x가 2일 때 뭐 한 이 정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자, 1사분면에 나타나고 있죠. 요만큼 2사분면에 나왔죠. 3사분면에도 있죠. 여기 4사분면에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얘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에 대한 정답은 네, 선택지에서 몇 번입니까? 3번에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17번에 대해서 네, 또 보도록 하죠. 자, 17번.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 그림 그리는 게 하여튼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첫 번째에 붙어있는 그림인데, 자, 그림이 좀 크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유, 힘들다.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또 정사각형이 붙어 있죠. 조금 작은 정사각형이 붙어 있는데, 자, 얘도 여기서 요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네. 이 작은 게 좀 이상한데. 네, 뭐 그렇다고 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보니까 문제에서 지금 제시된 게 뭐가 있냐면, 자, 차례대로
자, A하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여기를 A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 이렇게 주고 있죠. AB의 길이가 10이래요. 자,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10이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길이가 이렇게 10인데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넓이의 합의 최소값. 뭐 이제 얘도 넓이를 구해야 되고 얘도 넓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좀 있죠, 정보들이.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전체의 길이가 10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10-A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마름모, 정사각형은 마름모입니다. 그래서 마름모기 때문에 요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요렇게 잘라 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A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의 길이가 A,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의 길이가 A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요 8개의 사각형은 전부 다 합동이죠. 그럼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의 지금 넓이를 찾는 거니까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4개죠, 4개. 즉 전체의 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넓이는 A 제곱의 반이에요 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마름모로 하실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요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x, A죠, A.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도 10-A다라는 거 쉽게 찾으실 수 있죠. 그래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분할이 됐고요. 그 중에서 4개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더하기 10-A의 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요 주어진 식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편의상 SA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SA는 일단은 2분의 1이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보시면 A제곱, 자, 플러스 10-A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자, A제곱 플러스 자, 10을 제곱하니까 10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50A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2A의 제곱이죠. A제곱 있고 A제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A 그 다음에 더하기 100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더 이상 그림은 필요가 없어졌네요. 자, 그래서 그림을 지우고 그럼 이제 2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얘는 자, SA라고 하는 계산 결과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5A 그 다음에 플러스 50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5A 자, 25라고 하는 것을 2로 나눈 다음에 막 또 요거에 제곱하고 뭐 틀렸나요? 예, 여기가 50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20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여기가 20이죠. 이거 계산하려니까 이거 뭐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2로 나눴기 때문에 그럼 얘는 10A가 되겠죠. 10A. 그래서 얘는 A-5에 자, 이것도 모습을 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0A A제곱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자, 더하기 10을 2로 나누면 5 제곱하니까 25 빼기 25 더하기 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5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면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일 거고, 자, 여기가 A는 5라고 하는 대칭축이라면 최소값은 25라고 하는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은 최소값은 25. 네. 몇 번입니까? 네, 2번에 정답이 있죠.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지금 계산 실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계산을 하시면서 잔계산을 좀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객관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관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그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되지만 양이 좀 많죠. 예, 좀 길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강의까지 객관식 문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관식 문항, 특히 서술형 문항들은 문항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풀이를 하면서 어떤 식을 써가야 되고, 그 식을 써가는 과정에 그 요소의 채점 기준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네. 자, 무엇보다 서술형 문제를 또는 주관식 문제를 잘 풀시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